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예고한 대로 금호그룹 형제인화는 왜 일어났으며 현 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삼구 회장은 누구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됨으로써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호남이 상징기업인 금호그룹이 다시 옛 영화를 구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금호그룹을 현재 이끌고 있는 박삼구 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회장은 창업회장이 3남으로 태어나 일찍부터 기업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과 동시에 금호타이어로 입사해 최고 경영자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위청인 박정구 회장처럼 20대부터 부친을 도와 사업 현장에 나선 것입니다. 박 회장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에 달합니다. 기업 인수합병 즉 M&A 귀재 또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 잘나가던 그룹을 망가뜨린 최악의 경영인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박삼구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인수할 때인 2002년 금호그룹의 위상은 재계 랭킹 10위권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재벌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때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함으로써 재계 랭킹 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위권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시아나항공을 빼면 60위권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중견그룹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주변에서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 평가 잘 하는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예전 금호그룹이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캐시카우인 생명과 타이어, 항공사, 석유화학에다가 부동산이 많은 금호고속까지 이렇게 자산과 현금이 풍부한 구성을 갖춘 재벌 기업도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운수회사에서 대그룹으로 성장시킨 선대 회장들이 경영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박삼구 회장은 왜 이렇게 잘나가던 그룹을 망가뜨렸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정확히 가려지겠지만 저는 박 회장이 과욕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욕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하루빨리 메이저 그룹으로 등극하려는 야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거대 기업을 인수하면서 동생인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갈등도 경영 행위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에 말씀드렸듯이 금호그룹의 경영은 사형제의 공동소유 순번 경영이었습니다. 장남인 박성용 회장은 이 철칙을 지켰습니다. 만 65세가 되자 동생인 박정구 회장의 경영권을 이양했습니다. 박정구 회장은 65세가 되기 전인 2002년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삼남인 박삼구 회장에게 바톤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2005년 맏형인 박성용 전임 회장이 작고하면서 시작됩니다. 박성용 회장이 타계하자 박삼구 회장은 사형제 합의서의 수정을 시도합니다. 우선 65세 최장 10년 조항이 삭제됐고 내 집안의 의견이 엇갈릴 시 다수결 원칙과 연장자 의견에 따른다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다음 해 수정안에는 그룹 존속을 위해 그룹 분할, 해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2008년 수정안에는 합의서 위반 시 소유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 50%를 다른 집안에 보상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정안이 만들어질수록 다른 집안에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밑동생인 박창구 회장의 반발이 더욱 컸습니다. 급기야 2008년 수정안에는 박창구 회장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형제인환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형제의 갈등은 수정안 거부 사태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박삼구 그룹 회장은 당시 국내 종합시공능력평가 1위인 대우건설을 무려 6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합니다. 이 금액은 당시만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국내 기업 인수합병 사상 최대의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당시 대우건설은 서울역 앞에 있는 대형 빌딩과 현금만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있을 정도로 초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래도 금호가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파격이었습니다. 당시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금호 심벌을 양복에 달고 다니며 조금은 어색해했던 생각이 납니다.
대우라는 국내 최고 기업 공채를 통해 대우건설에 다니다가 금호건설에 속하려니 조금은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어쨌든 금호그룹은 대우건설 인수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초우량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2조 9천억 원을 차입합니다. 나머지는 사모펀드와 재무적 투자자 즉 FI를 통해 조달합니다. 이때 몇 년 뒤인 2009년 FI 보유 주식을 주당 34,000원에 대사는 이른바 풋백 옵션을 체결합니다. 이게 결국 족쇄가 돼 그룹을 휘청이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박삼구, 찬구 두 형제 간 심각한 갈등이 나타납니다. 박찬구 회장은 유동성 위기를 우려해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를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형은 묵살하고 맙니다. 2009년은 전 세계를 불황으로 몰고 온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룹마다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고 주식값은 폭락을 면치 못합니다. 대우건설 풋백 옵션 체결이 완전히 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시장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재무적 투자자들에 물어줘야 했습니다. 당시 대우건설이 주가는 주당 1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4,000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렇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와중에 투서 등이 날아들고 검찰 수사와 조사 등으로 그룹은 어수선해지고 맙니다. 결국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을 들고 나오면서 금호그룹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계열불까지 완전히 마치면서 형제인하는 정리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형제 간 공동경영이 룰은 무너졌고 금호그룹은 완전히 박삼구 회장 집안으로 정리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에는 박정구 회장의 외아들인 박철환 상무가 합류해 나름 형제 경영의 틀을 유지합니다. 지금도 박철환 상무의 지분율은 꽤 있습니다. 장남 집안인 박성룡 회장이 외동아들인 재영씨는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처분해 현재 금호 집안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혈아인 재영씨는 LG그룹이 구씨 집안과 결혼했으나 이혼했다고 합니다. 현재 박인천 창업회장의 3세들은 금호그룹의 박성구 회장 외동아들인 박세창 씨가 경영 수업을 받고 있고 앞에 언급했듯이 박정구, 박찬구 회장 자녀는 금호석유화학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형제인한 이후 두 집안은 서로 왕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그룹이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때문이라고 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치지 않았다면 대우건설이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금호그룹은 명실상부한 메이저급으로 도약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쩌면 박성구 회장이 운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기업 경영자에게는 운, 둔, 근이 있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운이 있어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큰 경영자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우건설 인수 실패의 후유증은 너무 컸습니다. 대한통운도 다시 넘어가야 했고 알토란 같았던 금호렛 렌트카도 팔아야 했으며 세계적인 타이어 메이커인 금호타이어도 중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부실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금호종합금융과 금호생명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몇 년 전에는 금호홀딩스에 돈을 빌려준 기내식 공급 업체에게 기내식 공급을 맡긴 게 잘못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부족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영 패착이 경영 악화를 불러왔고 급기야 지난해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고 했습니다. HDC 현산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이 지난해 하반기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수계약까지 체결했다가 최근 포기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금호그룹이 위기에 휩싸인 것입니다. 2008년 재계순위 7위까지 갔던 금호그룹이 이제는 자산 가치가 5조 원도 안 되는 중견기업으로 탈바꿈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상 그룹이 모태인 금호고속과 금호산업만 남게 됐습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을 분가해간 동생 박찬구 회장은 어쩌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이 호황에 힘입어 금호석유화학을 준 대기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자산 규모가 5조 원에 이르고 계열사도 10여 개가 넘습니다. 이를 놓고 재계에서는 당시 박찬구 회장이 형과의 결별이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남 재벌이 상징인 금호그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창업 회장이 승용차 2대로 시작해서 운송, 건설, 항공, 석유화학, 금융 등 대그룹에 이르렀던 금호그룹이 이제는 앞날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초라해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영자의 과욕과 무리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도 경영을 했다면 금호그룹은 아마 한진그룹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최대의 운송 대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박상구 회장은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운도 결국은 실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재벌 2세와 3세 경영인들에게 금호그룹이 패착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